41번. 다음 민족운동의 배경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옳은 것은. 자, 보통 이제 이런 한국사 시험에서 민족운동 그러면은 크게 이제 세 개가 있죠. 3.1운동, 60만세 운동, 그 다음에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있습니다. 1919년, 1926년, 1929년이 있는데, 자 여기 보면 민족 대표가 나오고, 뭐 태화관 나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바로 3.1운동이 되겠죠. 자, 그러면 3.1운동의 배경은 무엇이냐?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이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당시 이제 1차 세계대전이 이제 끝나고 새로운 전후 지수에서 이제 식민지 국가에 대한 그러한 원칙에 대해서 윌슨이 민족 스스로 결사해야 된다는 민족 자결주의. 그 다음에 이거에 영향을 받아서 도쿄에서 최팔룡, 백관수 등의 그러한 유학생들이 28 독립선언을 3.1운동 이전에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디귿 디귿이 되겠고요. 그래서 5번이 되겠고, 그 외에도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은 이제 그 배경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결과가 있는데, 뭐 임정에 나타난다든지 출현한다든지, 그 다음에 문화 통치로 이제 뭐 바뀌게 된다든지, 해외 독립운동, 해외 민주운동, 뭐 예를 들면 중국의 오사운동, 인도의 반영운동 이런 데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한제국을 항조했던 순종이 사망하였다. 자, 이것과 관련된 것은 60만세 운동이죠. 3.1운동에는 이제 그 어떤 것이 이제 영향을 줬냐면은 당시 고종의 장례식, 고종의 인산일이 해당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사회주의 세력이 정오의 선언을 발표하였다. 자, 이것은 60만세 운동이 이제 민족 유일당 운동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좌와 우가 서로 연대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정우의 사회주의 측면에서 바로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제휴할 수 있다는 그러한 것, 이런 것 등이 60만세의 영향을 받고 이게 신간의 창립으로 연결이 되죠.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42번 가해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파리위원부가 나왔죠. 예. 자, 신한청년단의 대표로 파견된 김규식이, 자, 원래는 신한청년단 소속인데 이제 임시정부의 외무총장으로 임명이 되면서 독립 청원을 하게 되죠. 그래서 파리위원부, 그리고 이승만이 또 이 조직의 대통령이 되면서 이승만이 이제 워싱턴에서 구미 위원부를 이제 맡게 되죠. 이러한 해외 독립운동, 외교를 통한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거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자 운영이 되는 것은, 자, 국내와 연결이 필요하죠. 그래서 뭐든지 독립운동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스스로 자원에서 내고는 애국 의원금과 그 다음에 공채를 또 발행합니다. 독립공채. 그래서 이것을 위장상해인 백산상이라든지 이륙양행을 통해서 세탁이 되고, 다시 이것이 이런 것을 이제 연결하는, 국내를 연결하는 조직이 있는데 연통제와 교통국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부수적으로 이제 뭐 군사라든지 언론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역사 이런 쪽과 관련돼서는, 군사적으로는 뭐 직접적으로 상해에 있다 보니까 하긴 힘들고, 만주 지역에 그러한 독립군 조직이 연결을 해서 자처를 하게 되죠. 임정의 산하 조직이다. 뭐 대표적인 것이 육군 주만 참의부 같은 것이 있죠. 뭐 광복군 총영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언론으로는 이제 그 독립신문이라는 것을 또 발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사료편찬위원회, 임시 사료편찬위원회를 설치하고 한일 관계 사료집 뭐 이런 것 등을 이제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박은식 등이 활약을 했죠. 자, 그래서 국내 비밀행정 조직으로 연통제를 두었다. 독립신문을 간행했다. 독립공채를 발행하였다. 한일관계 사료집, 임시사료편찬위원회 다 되지만 대성학교와 우선학교에서 민족교육을 전개한 것은 이것은 신민의 비밀결사 애국계몽사진 신민의 그러한 활동이 되겠습니다. 대성학교는 이제 도산 안창호 선생이 평양에서, 그 다음에 평북 정주에서는 오산학교를 남강 이승훈 선생이 세워서 이제 교육 이쪽, 뭐 또 산업, 뭐 태극서관, 자기회사 이런 것 등이 이제 신민의 그러한 활동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다음 43번. 가 지역에서 일어난 민족운동으로 오른 것은 한글신문 선봉으로 본 고려인의 생활. 자, 1920, 30년대에 이 지역에 살았던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 신안촌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고려인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제 간도 쪽에 사는 사람들은 조선인이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 이제 고려인이라는 말을 써요. 자, 이것은 바로 구 소련 또는 러시아와 관련되어 있는 연해주 지역의 그러한 독립운동을 이제 물어보는 것이 되겠는데요. 자, 연해주 지역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제 한일 병합을 앞두고서 13도 의군이 그다음에 성명회라는 조직을 거쳐서 그 권업회라는 이제 조직이 나오게 되고요. 다시 이 권업회에서 군 정부 형태로 이제 성장한 것이 바로 대한 광복군 정부라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뭐 그 이어서 뭐 전로, 한족, 뭐 중앙총회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서 임시정부, 3.1운동 전후로 해서 이제 생겨났던 임시정부 3개 중에서 대한 국민의회가 나타나기도 했었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으면 되는데,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권업회 조직과 대학 광복군 정부, 요것이 정답이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뭐 이상설이라든지 이동희, 뭐 이런 사람들을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나머지는 어느 지역이 살펴보죠. 신흥강습소. 자, 이것은 서간도 지역하고 관련되어 있죠. 서간도 삼원보 지역의 신민의 회원인 이회영, 이시영 형제와 석주 이상용 등이 이제 이 지역에 집단 거주하면서 단체로는 경학사, 그 다음에 학교로는 신흥강습소, 나중에 신흥무관학교로 발전하는 그러한 무관학교를 세우게 되죠. 다음 대조선 국민군단을, 자, 이것은 미주 하와이가 되겠죠. 박용만이 1914년 이제 만들기도 했습니다. 대한인 국민회, 이것도 역시 미국이죠. 미주 샌프란시스코에서 뭐 여러 한인 단체들을 이제 종합을 해서 단결을 시켜서 나타난 것이죠. 자, 그다음에 민족교육학교가 서전서숙 명동학교. 자, 이상설의 서전서숙, 김야견의 명동학교. 이것은 이제 북간도 지역이 되겠습니다. 뭐 참고로 이제 뭐 북간도, 서간도, 연해주를 살펴본다면, 자, 여기 이제 뭐 우수리강이 있고, 자, 백두산이 있으면 백두산에서, 자, 이쪽 오른쪽이 북간도가 되겠고요. 이쪽이 이제 서간도가 되겠고, 이쪽 바닷가 쪽으로 해서 우수리강 요 이쪽을 연해주라고 볼 수 있죠. 이쪽.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44번. 다음 지역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삼별초의 마지막 근거지 항파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그다음에 일제 말에 연합군 상륙에 대비해서 알뜨르 비행장, 절벽 구를 뚫은 동굴진지 이런 게 나왔는데 자, 자 이것은 바로 제주도가 되겠죠. 삼별초에 항공 운동은 처음에 강화도에서 시작을 해서 진도, 용장성, 그 다음에 제주도 항파두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주도 지역이 되겠고요.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몽골이 원해 간섭기 때 이 지역에다 탐라 총관부를 설치를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돌려주긴 했지만 이제 쌍성 총관부, 탐라 총관부, 뭐 동령부 요 세 개가 고려에 설치했던 그러한 기구이고 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주도가 말이 유명하기 때문에 고려 말. 그다음에 고산리 유적. 자, 신석기 유적으로서 가장 오래된 그런 유적이죠. 그다음에 정약전의 자산어보, 어류도감인 저산어보는 흑산도가 되겠죠. 전남 서해안 쪽에 가장 먼 섬 중에 하나이죠. 정남은 3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제주도 출신 여성 사업가 김만덕이 많은 구제 활동을 했었죠. 그래서 정조 때 활약했던 인물인데 제주도 출신입니다. 그다음에 4.3 사건 근대화에서 4.3 항쟁,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후로 해서 이 지역에서 이제 그 총선을 이제 방해하려는 이제 사회 좌익 계열의 그러한 폭동으로 인해서 이제 군경과 마찰이 되면서 많은 주민들이 또 무고하게 희생되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45번 밑줄근 이 시기에 일제정책으로 온 것은 일제정책. 자, 크게 보통 1910년대, 1920년대. 그 다음에 이제 1930, 40년대를 이제 그 민족 말살기라고 하는데 또는 시험 문제로 낼 때는 주로 이제 중일 전쟁 이후 총 동원령이 이제 1938년 그러니까 1937년 38년 이후 이 시기를 보통 이제 뭐 흔히 진짜배기 이제 총동원 체제 또는 민족 말살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910년대는 이제 그 무단 통치라고 하고 1920년대는 이제 문화 통치, 3.1 운동을 계기로 해서 그 전에는 강압적, 유화적, 사기적인 것이죠. 그다음에 중일 전쟁 이후 이제 전쟁으로 이어지면서 민족을 뜯어내는 총동원 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일제가 중일 전쟁 1937년 일으키고 침략전을 하던 이 시기 바로 민족 말살기 또는 총동원 체제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뭐 위안부 문제가 나왔는데 이런 것 등이 바로 이제 그 총동원 체제에서는 바로 인적 물적 수탈을 극대화시켰습니다. 인적 수탈에는 자 강제로 일시키는 것 징용, 강제로 군대 끌려가는 것 징병, 뭐 지원병, 뭐 학도 지원병 뭐 다 끌어가고 여자들도 뭐 근로 보국대라든지 근로 정신령 그래서 뭐 공장으로 또는 일부는 또 이제 그 전선 위안부 여기 나온 것처럼 뭐 그런 데로 끌고 가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물적 수탈에는 이제 어떤 것이 있느냐? 이제 뭐 전시체는 이제 배급제를 또 실시하겠고 대가성 없이 그냥 가져가 버립니다. 쌀 가져가는 미곡 공출, 그다음에 쇠붙이를 가져가는 금속 공출 이런 것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고요. 미곡 공출. 예. 그래서 1940년 이후 이제 미국 공출이 시행을 했고요. 다 나머지는 어느 시기인지 살펴보죠. 회사령을 제정해서 회사의 자유스러운 설립을 방해하기 위해서 일제는 총독의 허가제로 해버렸죠. 이게 1910년에 제정이 됐으니까 이거는 1910년대 무단 통치 기간이 되겠고요. 조선 태형령을 시행해서 차별적으로 조선인에게만 매질을 가하죠. 무자비한 형벌이죠.
1912년에 제정이 됐으니까 이것도 역시 무단 통치 기간. 자, 미세협정 1925년인데 그러면 문화 통치기라고 보면 되겠고요. 미세협정은 바로 무엇이냐? 그 1925년 당시 만주 지역의 이제 군벌 장장림 군벌 정부와 조선 총독부가 만주 지역에 있는 독립군을 서로 잡아서 인도하도록 하는 그러한 협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독립군들은 만주 군벌에도 쫓기고 일본군에게도 쫓기고 그런 이중의 그러한 고가 있었죠. 자, 토지조사 사업. 자, 이것도 1910년대가 되겠죠. 1910년부터 시작해서 토지를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기한부 신고전에서 미신고 토지는 다 싹쓸이 가죠. 그리고 이제 1920년대의 어떤 경제적 착취에는 산미 증식 계획이 있다는 거 좀 알아두시고요. 10년대는 토지조사 사업. 그리고 회사령은 재정은 무단 통치인데 회사령 폐지는 1920년대예요. 그러면 자유스럽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냐? 오히려 그것은 일본인의 한국 투자, 기업 설립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그러한 방편이었습니다. 46번 가나 독립군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나는 광복군 총영에서 활동했고 국민부 산하 어디에 총사령관이었다. 국민부 산하는 바로 조선혁명군이 남만주 지역에서 활동을 하게 됐고요. 이 사람은 바로 이 조선혁명군을 이끌던 바로 양세봉이 장군이 되겠습니다. 자, 1931년 이후는 이제 만주사변과 이제 만주국이 수립이 되면서 한중 연합작전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자, 이 조선혁명군은 자, 그 이전에 알아둘 것이 이제 1930년대 이후 들어오면은 당과 혁명 군 체제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원하는 당은 조선혁명당이고 조선혁명군 국민부 산하에서 이제 출범했고요. 자, 이 조선혁명군은 1930년대에 어떠한 전투에도 활약을 했느냐? 영릉가 전투라든지 흥경성 전투 이런 데서 이제 활약을 했고 한중 연합 작전을 하게 되는데 중국 의용군과 같이 연대를 했습니다. 자, 나는 만주에서 의열단을 1919년 결성했고 국민당 지원을 받아 1938년 조선민족전선혁명단의 군사조직인 바로 관내 최초의 한인 무장 부대인 바로 조선의용대를 우한에서 1938년 창설하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은 이제 김원봉이 되겠고요. 자, 김원봉의 조선의용대는 초기에 이제 실제적인 전투보다는 뭐 쉽게 말하면 이제 뭐 국민당 정부 국내 어떤 그냥 어떤 보조적인 역할만 했습니다. 여기에 실망한 다수의 의원들은 이제 당시 이제 국공합작에 의해서 이제 공산주의 계열의 부대인 이제 팔로군이 있는 예난이 이제 화북 지역에 있는데 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국민당 정부가. 그래서 이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로 이제 개편이 되고 이것이 연안 지역에 있던 이제 화청년이 이제 그 조선 독립동맹으로 이제 발전하면서 그 산하에 조선 의용군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조선 의용대의 이제 본대 이건 이제 얼마 안 돼요. 김원봉이 있는 이 본대는 이 조선 의용대 화북지대 조선 의용군 쪽으로 간 것은 뭐 최창익이라든지 뭐 이런 세력들이 그죠. 뭐 윤세주라든지 김원봉이 절친 중에 하나였던 뭐 이런 쪽 부대가 이쪽은 나중에 한국 광복군으로 이제 편입이 되죠. 자, 그러면은 이제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자유시 참변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자유시 참변 1921년 6월이니까 조선혁명군이 나오기도 전이죠. 이 자유시 참변 때 큰 타격을 입은 것은 어떤 것이냐? 대한 독립군단이 되는데 서일이 이끕니다. 자,
이 대한독립군단은 청산리 전투에서 만주지역에 있던 거의 모든 독립군들이 다 참여를 했어요. 근데 이제 간도 참변으로 이제 피해를 당하고 우리 교민들이, 그리고 당시 소련에서 우리 독립군 활동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이제 여기로 이동을 했는데 자유시적으로. 그렇지만 이 우리 대한독립군단 이 지위를 놓고서 당시 상해파와 이르크츠파 공산당 지역 간의 그런 갈등 속에서 많은 독립군들이 소련군, 이제 적군이라고 그러죠. 그 지위를 거부하다가, 편입을 거부하다가 총에 맞아 죽거나 차디찬 흑하에 빠져 죽게 됩니다. 미중유의 그러한 사건입니다. 예. 그 이후로 이제 만주 지역에서의 그러한 독립군 활동은 한동안 맥이 좀 끊어졌었죠. 자, 그다음에 연합군의 일원으로 인도 미얀마 전선에 파견이 되었다. 1943년. 그다음에 미군과 연계하여 국내 진공 작전을 계획했다. 이것은 여기 2번과 5번은 바로 한국광복군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국광복군은 1940년 9월 중경에서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고 설립이 된 임정선의 직접적인 그런 전투 부대였습니다. 자, 틀렸고요. 그다음에 대전자령 전투에서 일본군을 견제했다. 자, 이제 보통 시험 문제에 많이 물어보는 것이 이제 1930년대 초 한중 연합작전 관련돼서 남만주 쪽에서는 이 국민부사나 조선혁명단 조선혁명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북만주 쪽에서는 혁신의회라는 것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 그 산하에 제만 한국 독립당과 그 다음에 한국 독립군이 있습니다. 자, 여기 총사령관은 이제 지청천이 되는데 중국 호러군과 연합을 해서 여기 나온 것처럼 뭐 대전자령 전투, 뭐 쌍성보, 사도하자, 대전자령, 흥경성, 흥경성이 아니라 이제 동경성, 잘못 말했습니다. 흥경성은 이제 조선혁명군이 되겠고요. 이러한 전투 등에서 이제 활약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한국 독립군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정답은 이제 4번이죠. 바로 중국 관내 본토 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 부대였다는 거. 한국 광복군보다도 먼저 생겼다는 거. 이해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뭐 조선혁명군이라든지 한국 독립군은 관내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왜냐면 또 나중에 만주국 이제 일제가 지배하는 그런 영역내니까. 자,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47번 다음 주장이 제기된 계기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우리는 피로써 건립한 독립군 정부가 이미 존재했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탁치 세력을 배격한다. 그 탁치라는 거는 신탁 통치 찬성의 입장이고요. 자, 신탁제도 역시 그러니까 근데 이것을 이제 배격한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반탁이 되죠. 주로 이제 민족주의 우파 계열이 되겠고, 신탁제도 역시 뭐 과도적인 충분한 진보적 역할이다. 그래서 이거는 괜찮은 것이다. 이 찬탁 쪽이 되겠죠. 이제 사회주의 계열이 좌익 계열이 되겠죠. 이게 바로 이 계기는 바로 해방 직후 이제 한국의 정부 수립을 놓고서 모스크바 삼국 외상 회의가 개최가 되는데 1945년 12월 말일쯤에 이때 이제 결정이 된 게 세 가지죠. 한국의 임시 정부를 수립을 한다. 그다음에 이를 위해서 이제 남한과 북한에 이제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군정을 하고 있는 미군과 소련의 그러한 협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미소 공동위원회가 임시정부 수립을 위해서 이제 조성이 되고, 다시 이
이 둘의 결합하여 한국인 단체들과 이제 협의를 해서 이제 정보를 수립하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바로 신탁 통치 부분. 예. 미영 중소 4개국에 의한 최대 5년 기간의 최대 5년이죠. 신탁 통치가 어,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것은 이제 4번인데 이것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다시 또 임시정부와 이것을 이제 협의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 보도가 당시 이제 동아일보 보도에서 실탁 통치가 이미 결정된 것처럼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이죠.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는 보도록 하죠. 이승만 정부가 방공포로를 석방하였다. 1953년 6월 18일 휴전협정 직전인 한 달 직전인 이제 이승만 정부가 자, 왜 방공포로를 즉각 석방을 했느냐? 당시 이제 정전협정을 놓고서 이제 공산군 측과 유엔군 측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 포로 문제가 끝까지 남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이승만 정부는 이제 그냥 미군이 그냥 휴전합 해버리고 떠나버리면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제 방어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제 경제력이 투하되는 그런 문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방공포로를 석방을 해서 이제 일종의 파토 작전이죠. 휴전협정. 예. 그래서 부랴부랴 미국이 이제 달래게 되면서 이제 바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결성이 돼서 미군은 이제 이후에도 이제 남한의 대한민국 정부 여기 남아서 우리를 도와줘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참 과감한 그런 결정이고 현재 우리의 어떤 번영에 일조를 한 그리고 진정한 어, 자 포로가 됐으면은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야 되죠. 예. 방공 포로가 만약에 이게 석방을 안 했으면은 여지없이 북한이라든지 중국 쪽으로 가야 되겠죠. 예. 자, 그다음에 김구, 김규식 등이 남북 협상에 참석하였다. 이게 바로 1948년 4월 50총선 바로 직전인데 이것이 이제 참석하게 된 것은 1948년 2월 최종적인 한국의 정부 수립을 놓고서 유엔에서는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가능한 곳 남한만의 단독 총선이 결정이 되는데 이에 반대한 것이죠. 제헌국회에서 반민족 행위처벌법이 결정이 되었다. 민족 정기에서 친일파 처벌을 해서 이 반민법이 제정이 되고 반민특위가 국회 산하에 이제 설치되었죠. 한반도에서 인구 비례에 따른 총선거 실시를 결의했다. 이건 1947년 11월에 유엔 문제가 이제 그 미소 공동회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유엔으로 미국 상정에서 유엔으로 넘어가고 처음에는 인구 비례에 따라서 총선거 실시를 결의했는데 북한과 소련이 이를 거부를 하자 최종적인 결정이 바로 유엔 소총회에서 가능한 곳 남한만의 단독 총선으로 결정이 됐죠. 자, 다음 48번 밑줄근 정부식의 사회 모습을 보는 것은 자, 정부는 경범죄 처벌법을 개정하여 자, 뭐 장발이라든지 미니스커트 이런 것까지 단속을 했다. 어떤지 생활상에서 막 그 규제가 심한 거, 뭐 정치적으로도 가장 규제가 심하지만 이게 바로 이제 유신헌법 체계 시절이죠. 예. 자, 굉장히 그 이제 심한데 이제 박정희 정부 때인데 그러니까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이제 정부로 치면 이제 박정희 정부만 알아도 이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박정희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건을 찾으면 되는데 자, 프로야구단이 정식으로 창설됐다. 이게 1982년인데 전두환 정부 때죠. 전두환 정부 때 프로스포츠가 많이 나옵니다. 프로야구단, 프로축구 뭐 등등등등. 예. 그리고 8688 아시안 그다음에 서울올림픽을 이제 개최하고 또 개최 결정까지만 하는 그러한 성과를 거두게 됐었죠. 국민을 이제 정치에서 좀 멀어지게 하려는 그런 일환이죠. 자,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해서 이제 호주제가 폐지되었다. 자, 호주제가 이제 폐지가 된 것은 이제
2000년대 이후가 되는 것이죠. 그 이전에는 이제 꽤 오래 있었는데, 제가 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김대중 정부 아니면 노무현 정부 이 둘 중에 한 정부 기기 때 있었고요. 농촌 근대화를 표방한 새마을운동이 1970년대 박정희 정부 하면은 이제 새마을운동이 유명하죠. 이제 전개됐는데 이제 박정희 정부가 이제 주로 이제 그 급속한 산업화 정책으로 해서 농촌이 많이 낙후화가 돼요. 그래서 농촌을 좀 살려보겠다는 그런 새마을운동이 전개됐고요. 과외 전면 금지, 대학 졸업제 이런 것 등을 한 것은 바로 역시 전두환 정부가 됩니다. 그래서 뭐 교육열 이런 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 과외 전면 금지 이런 거는 뭐 호응을 좀 받기도 했지만 대학 졸업 정원제는 이제 학생들 데모 못하게 공부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그런 옥죄는 그러한 제도라는 거. 그다음에 외환위기 극복을 해서 근무기 운동이 전개되었다. 자, 이것은 김대중 정부 때 있었던 일이죠. IMF 때 이제 노사정위원회 등등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면서 조기에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박정희 정부 시위와 관련된 것은 바로 새마을운동 3번이 되겠고요. 49번 가민주화운동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박종천 고문치사 사건 이 무슨 이 민주화운동이라는 중요한 게 있다. 바로 6월 민주항쟁이죠. 자 3대 민주화운동 뭐가 있냐 4.19 시민혁명 그 다음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자, 광주 민주화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나게 된 계기는 바로 이제 개헌을 추진하려는 그러한 시민들의 열의가 굉장히 강했죠. 예. 그리고 이제 이러한 시민들의 염원이 이제 그 폭발하게 된 계기가 무고한 사람이 이제 희생이 당하는 바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그래서 이제 시위가 이제 슬슬 일어나기 시작하자 정부에서는 이제 4.13 호원 조치를 통해서 4.13 호원 조치는 이제 대통령 간선제를 그대로 고수하겠다는 입장이죠. 그러자 시민들이 이제 드디어 6월달 되면은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6월달에 이제 시민들의 그러한 대규모 시위가 발발하게 되고요. 이 와중에서 이한열 열사가 최루탄에 의해서 또 희생이 당했으면서 더 이 민주화 운동은 더 폭발하게 되고 결국 정부는 손을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6.29 민주화 선언을 통해서 대통령 직선제를 수용하게 되고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당시 호혼 조치 이걸 폐지해야 된다. 그리고 현재 현행헌법 바로 직선제 개헌 5년 단임이죠 현재. 그래서 정답은 디귿 이결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계엄군의 무력 진압으로 많은 시민들이 희생되겠다. 자, 이것은 5.18 민주화운동이죠. 5.18 민주화운동의 원인은 전노 신군부의 그러한 전국 장악 여기에 이제 반발하게 되는 것이죠. 비상계엄령 5.17 전국 비상계엄 확대가 영향을 줬고요. 다음에 국민의 요구에 굴복하여 대통령이 하야했다, 물러났다. 바로 3.15 부정선거와 관련된 이 4.19 혁명인데 결국 국민의 요구에 굴복을 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50번 다음 대회를 개최한 정부의 통일 노력을 오른 것은 1924년 서울올림픽이 개최되었습니다. 자, 이거 노태우 정부 시기죠. 자, 통일의 노력인데 자, 3대 통일의 그런 합의 결과문이 있죠. 첫 번째가 7.4 남북 공동선언 1972년 그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노태우 정부 때 있었던 남북 기본 합의서 체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6.15 공동선언이 김대중 정부 때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노태우 정부 때는 이제 남북 기본 합의서를 이제 그 뭐 그냥 바로 답이 나오네요. 이것도 있고 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지금 이 시점에 필요한 게 다 이미 선포가 됐었어요. 남북 기본 합의서 같이 세트로 같이 외워두시면 되겠고요. 또 이외에도 1991년 8월에는 남북 유엔 동시 가입 같은 그런 남북 간의 어떤 접근 무도가 상당히 이제 강했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남북 조조례를 구성하였다. 자, 7.4 남북 공동선언과 관련돼서 알아둘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최초로 남북 간의 통일을 원칙에 합의를 했는데 자주, 평화, 민족의 대단결. 그 다음에 남북 조조례위원회를 이때 두게 되었습니다. 한라인도 건설하게 조성하게 되고요. 7.4 남북 공동선언을 했고 그 다음에 개성공단 사업을 실현하였다. 자, 개성공단은 이것은 이제 6.15 공동선언의 후속 조치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뭐 개성공단 건설, 경의선 연결, 이산가족 상봉 뭐 이런 것 등이 6.15 공동선언 이후에 이제 실현이 됐고요. 7.4 남북공동명 이건 뭐 다른 것이고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된 것이 바로 6.13 6.15 공동선언 바로 전전날 이제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가 되어서 가장 이제 북한과 교류도 많이 하고 합의된 그러한 시기가 바로 김대중 정부 때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을 통해서 제 35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고급편 해설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